그 마지막 버스 정류장 마이너스 사연 원고. 그 인트로. 새벽 4시 한국의 어느 물류센터에 불이 켜집니다. 택배기사 박준호 씨 42세.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작업복을 입고 분류장으로 향합니다. IMF 세대의 아들로 태어나 불안정한 고용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평범한 한국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줄어드는 수입, 늘어나는 빚, 그리고 그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하는 현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 끝없는 새벽.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42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류센터로 향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몸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분류 작업장에 들어서면 빨리빨리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할 택배 물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손목, 어깨, 허리 이미 다 망가졌어요. 병원 가고 싶어도 시간도 돈도 없어서 팥으로 때워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해도 생활비 마련하기가 빠듯해요. 육아는 오르고 택배 단가는 제자리인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거든요. 초등학생 아들과 아내,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매일 새벽집을 나설 때마다 오늘도 하루 무사히 보내자라고 다짐합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마음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니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아이 앞에서의 거짓 웃음. 어느 날 저녁 초등학생 아들이 다가왔어요. 아빠,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돈 좀 필요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어요. 통장 잔고, 이번 달 택배비, 생활비, 대출이자. 차례대로 떠올리니까 식은땀이 났어요. 아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는 첫 수학여행이라며 며칠 전부터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카드를 꺼내서 할부로 돌렸습니다. 또 하나의 빚이 늘어나는 거지만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괜찮다, 아빠가 다 준비해줄게라고 말하면서요. 아이는 너무 좋아하며 안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방에 들어와서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이에게는 든든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아이가 느끼지 않게 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더 많은 빚을 져야 해요. 악순환이에요. 하지만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이 모든 게 견딜만해져요.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버틸 힘이 생겨요. 마이너스. 3. 아내와의 갈등.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생존 때문에 함께 버티는 동지 같은 느낌이에요. 아내는 생활비 부족에 지쳐 있어요. 당신 몸 다 망가지면 우린 어떡해? 라고 걱정스럽게 말할 때마다 할 말이 없어져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무리하면 언젠가는 몸이 버텨주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 당장 일을 줄이거나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요. 그래서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 물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담배 연기로 내뱉는 거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요. 서로 말은 줄어들고 눈치를 보게 돼요. 아내도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요.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것까지 거의 혼자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아내가 모든 걸 다 해야 해요. 가끔은 예전처럼 둘이서 데이트라도 하고 싶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그런 여유는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대화가 돈 이야기로 귀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마이너스. 4. 동료의 비보. 얼마 전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형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어요. 평소에 농담도 잘하고 웃음도 많은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서에는 미안하다. 더는 버틸 힘이 없다라고 적혀 있었대요. 장례식장에서 그 글귀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형의 상황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빚에 허덕이고 가족을 위해 무리해서 일하고 몸은 망가져가는데 쉴 수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망연자실 서 있는데 섬뜩한 생각이 스쳤어요. 내일은 내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김형의 유족들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남겨진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김형처럼 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아내는?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절망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또 버스 정류장의 밤. 어느 날 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편해지지 않을까? 빚도 걱정도 이 모든 짐들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족들도 저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생각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장면들도 떠올랐어요. 아들이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 부모님의 흰머리. 이 사람들을 두고 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을 텐데 그런 건 신경 쓸 여유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이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뿐이었어요. 마이너스. 그 6. 작은 손길. 그 다음날 아침 아들이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학교에서 쓴 건지 연필로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는데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아이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를 텐데 오히려 저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동시에 고마웠고요.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어서 고맙다라고만 했는데 방에 들어와서 그 쪽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이의 그 한마디가 무너져가던 제 마음을 붙잡아준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에 아이가 저를 구해준 건지도 몰라요. 처음으로 도움이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7. 찾아간 상담소. 며칠을 고민하다가 구청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42살 어른이 이런 곳에 와서 상담을 받는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그 쪽지를 생각하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상담실에 들어가서도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담사분이 차분히 기다려주시면서 천천히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시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제 상황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택배일 빚, 가족 부양, 동료의 죽음,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상담사분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금융상담, 심리상담,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나 같은 사람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상담사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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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시 시작되는 새벽. 또다시 새벽이 왔어요.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서 물류센터로 향하는 길.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 처음으로 살아보자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어요. 상담소에서 들은 이야기들,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을 하나씩 알아볼 생각이에요. 당장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의 쪽지는 지금도 지갑 속에 들어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글을 보며 버티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한국은 여전히 힘들고 고단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함께 버틸 수 있어요. 오늘도 새벽길을 걸으며 생각해요. 비록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해가 뜰 거라고. 그 순간까지 저는 살아있을 거예요. 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